네, 전해드린 대로 이 정치권의 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죠. 최병무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대 입장을 전했던 이 한동훈 대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선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자, 먼저 좀 상황을 살펴보면요. 한동훈 대표 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4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그 야권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 결정이 있으면 네. 아마 곧바로 결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네. 뭐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러나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지층이 워낙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몇 년 뒤 대선에서 본인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그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번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아마 그런 정도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런 것이 한동훈 대표가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차별화 시도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의 대표면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민, 정치적 고려 이런 것도 같이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칙론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거를 그럼 원칙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모든 걸 해왔냐 이것이 좀 논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을 향한 어떤 의견 수렴 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이 중도 확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효과를 가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자기 편만 편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무조건 차별화가 머릿속에 너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차별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뭐 평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한 대표가 뭐 아직까지 직접 본인 목소리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오늘 복권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상황인가요? 이 상황은?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확정된 뒤에 자 그래도 나는 뭐 했다,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윤한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예. 사면 복권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가 그 이미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예. 그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를 한다는 거는 그냥 갈등을 그 뭐 우리가 뭐 조장하겠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만약에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 네. 그건 그 반대는 했지만 내려지면 그거는 대통령의 결정으로서 아마 존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별도 입장은 안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박지원 의원이요.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를 복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이거는 어쨌든 그 대통령과 첫 그 미팅 전에 예. 함성득 이명박 교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기억나죠? 예. 이거 알려진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상으로 보면은 박지원 의원의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어떤 의중을 전달한 거에 대한 반응이지 예.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지원 의원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자기 입장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 후보와 어느 정도 차별화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 속에서 예. 반발을 또 무마하려는 또 자기 정치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당내에서 누군가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엊그제 보니까 TV조선 측에서 그 임혁백 교수하고 통화를 했더군요. 임혁백 교수가 영수회담 사전 조율을 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특히 이재명 대표 측 당사자였어요. 그런데 김경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껄끄러운 인사를 뭐 배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의사는 있었는데 그 당시 현안은 김경수 복권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그 이재명 대표가 껄끄러워할 만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소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김경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던 않았다. 거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리고 설령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 의견을 수렴했다고 쳐도 예. 자 누구를 뭐 이렇게 복권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예. 누구를 복권하지 않겠다. 뭐 마치 결제 받듯이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가 좀 와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경수 이제 전 지사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돌아오면은 일극 체제인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10월이나 11월 초에 그 지금 예정돼 있는 두 개의 그 재판 이재명 이재명 나오는 피고인에 대한 예, 재판이죠. 예. 위증기소와 선거법 위반. 예, 네. 이 부분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둘 다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 아. 그러면 아마 김경수 그 전 지사가 귀국하더라도 예. 별다른 파장이 없을 거예요. 그 예. 일극 체제를 전혀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네네. 그러나 지금 그런 예상보다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은 그 두 개 전부 또는 둘 중에 하나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극 체제는 그 자체로서도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김경수의 귀국 이후에는 그 균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19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표결을 28일 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쳇바퀴 돌리서 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 예, 결과는 뭐 뻔하게 이제 부결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방송 사법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 정치권에서 양쪽 다 좀 반성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양쪽 다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방송이나 언론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를 국민들이 못 읽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도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 예.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이런 대의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서로를 위해서 그냥 싸우는 것뿐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뿐이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정치권에서 반성을 하고 이거는 방송계로 좀 돌려주고 방송계가 좀 폭넓게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해야 공정해질 것이며 예. 정치권이나 권력의 어떤 입김이나 압력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내오게 먼저 좀 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여기서 좀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뭐 민생법안 얘기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묻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생법안은 이제 그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처리하기로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합의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 몇 개 정도는 할 거예요. 워낙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여야 합의로 그 법안을 확정해서 정부로 이송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몇 개는 하겠지만 네,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세는 여야 충돌이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방송장악 관련해서요. 여야가 모두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왔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정권 내줬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이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집권한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송장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돼야 할 반성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 거 아니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르지만 민주당이 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일 열릴 이 방송장악 청문회 열립니다.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출석할 예정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고 또 다시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치닫는 상황이 또 벌어지겠네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저는 이 그 정치권을 평론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예. 영화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기도 하고. 자, 이게 국민을 위해서 지금 종을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자기들을 위해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곳곳 사회 곳곳이 양분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해서 사회 갈등과 어떤 분열의 근원지가 정치권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제가 호소 드린 것처럼 제발 좀 국민을 위한 모습 이거를 한 번만 좀 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경선에 불복하면 10년 동안 출마를 제한해 왔던 이 기존 당헌을 공천에 불복할 경우로 바꿨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 행사 논란을 겪은 민주당이 이런 반발을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현행법에 보면요, 공직선거법에 사실은 경선에 불복하면 당해 선거, 그 선거에서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선거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이제 당원 당규를 보면 그거보다 더 강화해서 이제 10년 내에 네네. 그 출마를 못하도록 했는데 저는 뭐 저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불복하고 나가서 뭐 출마한다? 그건 뭐 그것도 물론 그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건 좀 가능하지만 공천에 불복했을 때 그 나가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거는 공천은 민주주의 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공천은 결국 대표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그거에 불복했을 경우 10년 동안 출마 못하게 한다는 건 네네. 그 당을 사당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 당의 대표의 말을 거역하면 앞으로 출마 못해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저는 매우 부적절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공천 불복으로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개정이다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예, 예. 경선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뜻을 네네. 따라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공천은 여러 가지 공천이 있습니다. 전략 공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반발했다고 네네. 10년간 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은 권력자의 힘을 강화해서 누구도 찍소리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교묘하게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저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미 일극 체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떤 압력이 행사되면 어느 누구도 반발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요, 친명계 인사들과 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는 목소리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김두관 당대표 후보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소수강경 개혁의 딸에 과도한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더민주 정국 핵심에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이 논란으로 이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산 정 후보.
이재명 파리 이 뿌리 뽑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파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은 하고 있지만 저 단어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아마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그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사진 찍으려고 아마 온갖 뭐 경쟁적 양상을 보였던 것에 굉장히 불쾌했던 것으로 지금 압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일극체제니까 사실은 그 최고위원 후보들도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사진 찍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 근데 본인은 그런 데에 이제 저항을 하고 이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예. 저는 또 하나의 정봉주 후보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그 지금 8명이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만 좀 독특하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비명칭의 표도 얻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표도 얻고 그래서 본인만의 영역을 좀 확보하겠다는 자기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정치라는데 그 효과는 있을까요? 지금 선거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끝났고요. 이제 예. 서울만 남겨놓고 그렇죠. 있고 남은 예. 거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대의원 표가 남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지금 그 이른바 개딸의 영향권에서 크게 그 영향을 받질 않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전국 혁신회 이거를 해체하려는 김두관 후보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봉주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지만 결과에 큰 변화가 없는지, 그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하는 어떤 행태가 네네. 과도하지 않으면 하나의 정파로서 의견을 가진 동지로서 예.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의 뜻이나 국민을 위한 뜻을 위해서 함께 뭉친 사람들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을 정점으로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조직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동지들이 모인 겁니까? 아니면 간신들이 모인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민주혁신회의의 지금 모습이라면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다시 뜻을 중심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석 이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야권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짧은 몇 마디 대화를 왜곡해서 주위에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지금 격앙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국절 안 한다는 걸 공식 표명하고 이제 오해하고 이렇게 되는 그 발단의 원인은 인사니까 인사를 철회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글쎄 이제 국민들의 입장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저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그 뉴라이트다. 네. 그러니까 인사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지금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라는 게 일제 식민지 미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영석 관장의 일제 식민지 미화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출발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편지도 3번 썼다고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김영석 그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관장이 되면 안 되느냐? 뉴라이트 때문이 아니고 일제 식민지를 미화한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광복절 행사를 둘이 쪼개져서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심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심각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인사가 통합적인 인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은 국민들이 본인을 좀 존경하고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인사가 갈등적이에요. 한쪽의 진영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과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김영석 관장도요. 굳이 지금
독립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예.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한 사람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뭐 미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미화는 한 적이 없죠. 그러나 임시정부의 법통을 마치 좀 부정하듯이 예.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또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손들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이걸 반발할 수 있다. 굉장히 감성적인 문제다. 예.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간과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권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야다 6당은요 김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요. 여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게 뭐 정치권으로 지금 옮겨붙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종천 광복회장의 주장에 민주당이 지금 그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요. 올라타서 지금 마치 민주당 주장과 그 이종천 광복회장이 같은 편에 지금 선 듯한 이런 그런 모양새가 인상인데, 됐죠. 예. 그 저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중재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면 네네. 그러면 한번 그 신임 그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관한 그뭐 여야 토론이나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관에 관해서 한번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